진짜. 아이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경심의 고액 변호사 찬스. 시간 끌기 하면서 이번엔 또 조교가 문서 위조를 했다고. 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저는요. 네. 일단 저런 피의자는 한국 역사상 없습니다. 맞아요. 저런 피의자. 아니. 그럼 이제 검찰도 할 말이 지금 검찰이 무슨 이제 속셈이 네. 있겠죠. 그러나 딱 이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피의자가 저도 뭐 검찰 조사 받아봤습니다. 네. 감히 저는 국회의원 이제 현직 국회의원에서 아, 저는 받아봤어요. 너무 많이 네. 받아봤어요. 그런데 예. 조사 딱 받다가 저 머리 아파요. 네. 그러다 이제 휴게실 쉬어요. 네. 또 밥 시켜 먹어. 밥 시켜 먹다가 저 머리 아파요. 네. 그러다가 변호사가 딱 이야기한 다음에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갔어요. 또 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또 며칠 쉬었어. 이제 쉰 게 아니라 대책에 무죄 세고 네. 왔겠죠. 근데 다시 왔어. 그때 이 전략은 뭐냐? 검찰의 질문을 보면은 네. 검찰 의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그걸 다 이제 모니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전략을 짜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것은 지난번 썼던 거 내가 아직 사인 안 하고 갔잖아요.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후까지 내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거 한 두세 시간이면 봅니다. 그것을 대여섯 시간 본 거예요. 그 시간 이제 때우는 겁니다. 시간 때우고 변호사하고 뭐냐 잡담하면서 때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합시다 하니까 2시간 40분 조사하고 나서 저녁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 되겠어요. 밥 먹고 나서 또 그거 쓴 거 다시 보겠다고 하고 이제 요즘 검찰이 12시를 잘 안 넘깁니다. 12시 넘기면 인권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11시 넘으니까 나 갈래요 하고 가버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검찰한테 두들겨 맞는 표현 뭐하지만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그럼 다 갈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런 피해자는요, 살다 처음 봤습니다. 저 검찰 출입기자 해봤습니다. 이런 피해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보는 피해자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참말로나. 네. 그리고 이제 어휴. 고액 변호사가 15억에서 또 제가 아는 분한테는 그 중에 3명이 굉장히 비싼 변호사라서 한 20억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액 변호사 찬스를 써갖고 시간 끌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또 이 표창장 위조를 조교가 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기 파파님 조교가 어떻게 교수 가족의 주민번호를 알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조교가 왜 표창장 위조를 하겠습니까? 조교가 할 수도 없어요. 조교 마음대로. 그리고 조교가 할 리도 없어요. 아니 조교가 미쳤다고 이런 공범이 되는 거예요. 조교가 바보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러는데 저는요 그 PB랑 전화를 하면서 정경심이 노트북에서 유심을 이제 그 차명 전화를 꺼놨고 대포폰인 거죠. 네. 거기다가 유심을 바꿔 끼우면서 그날이 바로 조국이 청문회 하는 날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 한 거다. 그러면서 근데 조교가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켜서 조교가 이렇게 판을 뜬 거라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안고 가겠다 하는데 이렇게 나쁜 진짜 XS가 어디 있냐고요. 정말 이 가족은요. 저는요, 그때, 이럴 때 우리 네. 이제 시청자분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네. 조국 편을 좀 들겠습니다. 네. 뭐냐. 정경심이 네. 조국이 좀 무서웠나 봐요.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네. 지가 이주를 했겠죠. 네. 그 지가 이주했다면 깨질 것 같으니까는 조교가 아무래도 한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말은 이제 내가 다 안고 갈 거야. 네. 그래도 내 잘못이라면서 마치 큰 틀에서 내가 안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제 약간 뭐 하니까 조국한테 조교가 아무래도 한 것 같아. 조교가 어떻게 합니까? 조교 뭘 믿고 뭐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위조된 사실은 맞으니까 수긍하라. 그러니까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증권사 직원이요. 그랬는데 조국은 아니다. 또 이제 까버린 겁니다. 낚아버린 겁니다. 이제 이 조국이 그러니까 무서운 놈이에요. 응? 부인이 조국 앞에서 그래 수긍해. 그리고 위조된 건 맞아. 자기가 했거든. 그랬더니 조국은 가서 이제 쌩 까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소시오패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 그렇죠. 네. 지금 심심님 말씀대로 정말 조국스러운 정경심스러운 조국. 이 식구는요, 민천사님 말대로 거짓 선동, 입만 열면은 저런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조교가 말하자면 정경심이 감독을 하는 데서 이렇게 미는 거나 했겠죠. 스캐닝이나 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걸 좀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건데. 할 수는 있죠. 야, 네. 여기 갖다 좀 붙여달라.
나오 이럴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조교 불러가지고 지금 조져야 된다고 SDF님이 이러시는데 정말 조교도 이제 불러가고 네. 그 PB하고 똑같이 조교를 족쳐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정경심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큰지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요 검찰 내부에서요 엄청나게 이 정경심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쪽의 분위기를 조금 방금 이렇게 검사를 물러난 지 얼마 안 되고 최근에 개혁 간판을 단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저런 개쓰레기가 어디다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검찰의 일반적인 그럼요. 그 반응이랍니다. 두 번째, 네 집안 개혁이라 하라고 해라. 이게 조국하게 하는 말. 그다음에 범죄 가족이 수사받는 주제에 검찰 개혁 얘기한다. 이러면서 이 사기꾼들이 이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국이 지금 비싼 변호사 찬스를 쓰고 있지만 이 집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스스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경심이 갑자기 두개골이 뭐 그때 뽀개졌어요. 6살 때 한쪽 눈 실명했어요. 이러면 정경심이 잘못하면은 사기죄 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경심이 그 전에 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사학인지 뭔지 하는 거에. 그러면 동양대에서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직할 때 우리가 저기 KBS 들어갈 때도 신차검사 다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이 안 되는 생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냐? 정경심이 속여가지고 취업을 했다는 거하고 같이 갈 수 있어? 이것도 파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경심이요. 지금 네. 선생들은요, 이 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하고요,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누구 저기 빵 먹고 있으면 안 되지. 뭐 저기, 그리고 하다못해 시험 칠 때 시험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사 얼굴 눈도 마주치지 못해갖고 지은재가 있어갖고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그래서 눈을 마주치 못하는군요. 지은재가 많아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지은재가 정확한 많은 분석이세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나온 건데 이러면서 이 사기꾼이 검사 눈 못 만지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지가 그러냐고 지금 검찰들이 부들부들 끄면서 조국을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국은 반드시 구속된다. 이렇게 검사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결기를 다지고 있다니까. 지금 경심이 화이팅! 응?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현직 판사하고 제가 이제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제 후배인데, 야, 서초동에서 말이야, 저렇게 많은 뭐 사람들이 뭐 지들 말은 뭐 100만 명이 200만이 모여가지고 외치고 하면은 뭐 검찰, 특히 네. 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판사입니다. 검찰보다 사실 저 중요한 게 판사예요. 사법부에서 뭐 영향을 받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뭐 영향을 받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형님, 판사들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약간 좀 왼쪽 성향이 있어요. 솔직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조국이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확인된 것도 자기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 조국이를 언론이 작살내는 것도 맞다. 네. 이미 상업화돼 버렸다. 그러나 조국이가 할 말 없는 부분도 자기가 보기엔 괜히 있는 것 같다. 누가 보더라도 전 할 말이 없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저렇게 광화문에 서초동에 와서 소리치면은 판사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간섭하려고 그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게. 간섭하는 판사들이 굉장히 그렇죠. 싫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우리한테 압력을 넣어. 이건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좌파라도 이건 아니야라고 많이 느낀답니다. 판사들이. 이건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판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럼 분위기는 그러니까, 오라고. 보내기만 해. 검찰에서 보내기만 해. 이런다는 거예요. 네.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만 청구하면 보내기만 해. 그럼 정경심 씨는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거의 100% 발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또 압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결국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으니까 계속 시간 끌게 하는 거죠. 이제 뭐 네. 푸사 이렇게 올리고 우리 뒤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과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3일 날 우리 광화문 집회를 보고 윤석열 총장이 매우 아주 흡족해 했다는 소문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경심이가 한쪽 눈이 뭐 실명을
해서 힘들다 하는데 저는 놀란 게 차 안에서요 차명폰에 유심을 바꿔 끼웠대잖아요. 근데 대단해요. 유심 네. 바꿔 끼워 보셨어요?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네. 저는 이제 외국 가게 되면은 이제 네. 유심을 바꿔 끼우는데 말만 들었어요. 네. 그거요 눈이 엄청 좋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왜냐면 거기를 이렇게 조그만 걸 이렇게 빼가지고 또 요만해요 유심이. 그걸 이렇게 끼우려면 한쪽 눈 실명돼 갖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정경심은요 완전히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심을 혼자서 그것도 뒷좌석에서 별로 이 박지도 않은 데서 그거를 바꿔 낄 수 있는 실력이면 뭘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정경심은요 막 꼼수, 꾀병, 약자, 코스프레 노영균님 말씀대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정경심 반드시 구속됩니다.